호텔 리츠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호텔 건물 산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건 브랜드 사용료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2023년 롯데호텔 리츠가 상장 준비 중이라는 뉴스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드디어 호텔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다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진실을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 세계 힐튼 호텔이 지금 이 순간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7,300개예요. 엄청나죠? 그럼 이 중에서 힐튼 본사가 실제로 소유한 건물은 몇 개일까요? 1,000개? 500개? 아니요. 고작 70개도 안 됩니다. 계산이 두드려 볼게요. 1%도 안 돼요. 메리어트는 더 극단적이에요. 8,000개 넘는 호텔 운영하는데 직접 소유한 건 역시 1% 미만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호텔 회사가 호텔 건물이 없다니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건물 하나 없이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호텔 리츠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이 비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1980년대로 잠깐 돌려볼게요. 당시 호텔 산업에 심각한 위기가 터졌거든요. 뭐가 문제였냐면요. 돈이 너무 많이 묶인다는 거였어요. 호텔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들까요? 당시 기준으로 수백억 원이었어요. 지금이라면 서울 강남에 중형 호텔 하나 짓는데 최소 2천억 원은 들어가요. 더 큰 문제는 한 번 지으면 용도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장은 다른 제품 만들 수 있고 사무실은 다른 회사가 쓸 수 있는데 호텔은 호텔로만 써야 해요. 로비 높이, 객실 구조, 주차장 배치까지 전부 호텔 전용이거든요. 1987년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터졌어요. 여행객이 확 줄었거든요. 2천억 원짜리 건물 갖고 있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고정비만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직원 월급, 건물 유지비, 대출이자. 수많은 호텔이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이때 누군가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굳이 우리가 건물까지 소유해야 할까? 쉽게 말하면요. 치킨집 프랜차이즈 생각해보세요. 교촌치킨 본사가 전국 매장 건물을 다 소유하고 있나요? 아니죠. 건물은 점주들이 알아서 마련하고 본사는 브랜드 이름이랑 치킨 만드는 법만 알려주고 매출의 몇 %를 받아요. 호텔도 똑같이 하자는 거였어요. 건물은 투자자들이 알아서 짓게 하고 우리는 힐튼이라는 간판이랑 운영 노하우만 빌려주고 수수료 받자는 거죠. 처음에는 반대가 엄청났어요. 호텔 회사가 호텔을 소유 안 한다니 말이 되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1990년대 초반 힐튼의 영업이익률 보세요. 18%였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2000년대 들어서는요. 35%를 넘어갔어요. 거의 2배죠. 구조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이제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첫 번째, 브랜드 회사예요. 힐튼, 메리어트 같은 곳들이죠. 이들이 하는 일은 간단해요. 자기 이름 빌려주고 운영 매뉴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의 5%에서 15%를 수수료로 받아요. 두 번째, 부동산 소유주예요. 실제로 돈 내서 호텔 건물을 짓는 투자자들이에요. 바로 리츠 투자자들이 여기 해당돼요. 세 번째, 운영회사예요. 실제로 프런트 데스크 관리하고 객실 청소하고 레스토랑 운영하는 전문가들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건설비는 누가 내요? 부동산 소유주예요. 운영 리스크는 누가 떠안아요? 운영회사예요. 그럼 브랜드 회사는요.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돈 받아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차이가 확 드러났어요. 호텔을 직접 소유한 회사들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매출은 80% 급감했는데 건물 유지비, 대출이자, 고정 인건비는 그대로였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적자를 냈어요. 그런데 브랜드 중심 회사들은요. 물론 매출이 줄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고정비 부담이 적으니까요. 실제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산 경량화 완성한 호텔 회사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85%예요. 반면 여전히 많은 자산 소유한 호텔 회사들은요. 23%에 그쳤어요. 거의 4배 차이 나죠?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호텔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매출의 10% 넘는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남의 브랜드를 써야 할까요?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걸로 호텔 리츠에 투자한다고 쳐요. 독립 호텔 리츠와 글로벌 브랜드 호텔 리츠 중 뭘 선택하시겠어요? 답은 명확해요. 글로벌 브랜드 붙는 순간 마법이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 마법, 객실료예요. 똑같은 시설이어도 브랜드 붙으면 15%에서 30%까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서울 강남구 예를 들어볼게요. 비슷한 등급 독립 호텔은 객실당 평균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글로벌 체인 호텔은요, 평균 16만 원이에요. 무려 33%나 비싸죠. 왜 그럴까요? 고객들이 브랜드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힐튼이라고 써 있으면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보장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법은 더 강력해요. 로열티 프로그램이에요. 힐튼 오너스 회원이 전 세계 몇 명인지 아세요? 1억 6천만 명이에요. 메리어트 본보이 프로그램은 1억 7천만 명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회원들은 포인트 모으려고 웬만하면 같은 브랜드만 이용해요. 서울에서 힐튼 쓰였던 고객이 다음 달 뉴욕 출장 가면 당연히 뉴욕에서도 힐튼 찾아요. 포인트 쌓이니까요. 독립 호텔은 이런 고객 절대 못 잡아요. 세 번째 마법, 데이터의 힘이에요. 글로벌 호텔 체인들은 수억 명의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묵었는지, 어떤 서비스 선호하는지, 평균 얼마 쓰는지 다 알아요. 이 데이터로 맞춤형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독립 호텔이 혼자 이런 시스템 구축하려면 수백억 원 들어요. 그런데 브랜드 가맹비만 내면 바로 쓸 수 있어요. 실제로 독립 호텔과 브랜드 호텔의 객실 점유율 비교해보면 평균 15% 이상 차이 나요. 그래서 호텔 소유주들이 기꺼이 높은 수수료 내는 거예요. 수수료 내고도 남는 장사니까요. 2008년 에어비앤비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모든 전문가가 예측했어요. 이제 호텔 산업 끝났다고요. 실제로 에어비앤비 성장 속도는 무시무시했어요. 2011년 전 세계 예약 건수가 400만 건이었는데 2016년에는 8천만 건으로 20배 늘었어요. 특히 20대, 30대가 대거 넘어가면서 호텔 객실 점유율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핵심은 일관성이었어요. 에어비앤비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사진이랑 실제가 다를 수 있고 청소 상태가 들쭉날쭉할 수 있고 주인이랑 트러블 생길 수도 있어요. 반면 힐튼 들어가면 뭘 기대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잖아요. 침대 크기, 수압, 와이파이 속도, 조식 메뉴까지 전 세계 어디서나 거의 비슷해요. 특히 비즈니스 여행객들한테 이 일관성이 정말 중요했어요. 2019년 글로벌 비즈니스 트래블 조사 보면 출장객의 78%가 여전히 브랜드 호텔 선호한다고 답했어요. 예측 가능성과 안전성 때문이라고 했고요. 결국 시장이 자연스럽게 나뉘었어요. 에어비앤비는 개성과 경험 중시하는 레저 여행객들이, 호텔은 안정성과 일관성 중시하는 비즈니스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게 된 거죠. 한국 호텔 시장도 똑같이 변하고 있어요. 롯데호텔 보세요. 과거 롯데호텔은 전형적인 한국식 경영했어요. 직접 토지 사고 건물 지어서 운영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2024년 발표한 계획 보면 정말 놀라워요. 호텔 부동산 자산을 분리해서 리츠로 상장하겠다고 했거든요. 바로 글로벌 호텔 체인들이 했던 자산 경량화 전략이에요. 2023년 기준 롯데호텔이 직접 소유한 호텔은 전체의 60% 정도예요. 그런데 2030년까지 이 비율을 30% 아래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어요. 왜 그럴까요? 재무제표 보면 답 나와요. 2023년 롯데호텔 직영 호텔의 영업이익률은 12%예요. 그런데 위탁 운영 부문은요, 28%예요. 2배 넘게 차이 나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이 변화가 여러분 투자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호텔 리츠 투자할 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는 건 건물이 아니라 브랜드 사용 계약이에요. 독립 호텔 리츠보다 글로벌 브랜드 호텔 리츠가 안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객실료도 더 비싸게 받고 점유율도 더 높으니까요. 둘째, 배당 수익 기대할 때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호텔 리츠 평균 배당률이 5%에서 7% 정도예요. 3천만 원 투자하면 연간 15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죠. 셋째, 리스크 분산이에요. 한국 부동산에만 몰빵하지 말고
글로벌 호텔, 리츠나 아시아 호텔 리츠에도 분산 투자 고려해 보세요. 중국과 인도 중산층 늘어나면서 아시아 호텔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넷째, 브랜드 회사 직접 투자도 방법이에요. 힐튼이나 메리어트 주식 보면 자산 경량화 이후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어요. 이들은 리츠처럼 배당은 적지만 성장성은 더 높아요. 오늘 퇴근하고 집 가면 딱 두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첫째, 증권사 앱 열어서 호텔 리츠 검색해 보세요. 롯데호텔 리츠 상장 예정이니까 관심 종목 담아두고요. 둘째, 해외 호텔 리츠 ETF도 찾아보세요. 미국 호스피탈리티 프로퍼티스 트러스트나 호스트 호텔 앤드 리조트 같은 거요. 환율 리스크는 있지만 분산 투자 차원에서 고려할 만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진짜 돈 버는 건 자산 소유한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지배하는 회사예요. 힐튼이 7,300개 호텔 소유 안 하면서도 전 세계 숙박업계 지배하는 현실이 바로 이걸 보여줘요. 우버는 택시 한 대 없고 넷플릭스는 영화관 하나 없잖아요. 근데 산업을 지배하고 있어요.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자산 갖고 있나 보다 얼마나 강력한 플랫폼 지배하고 있나를 봐야 해요. 브랜드와 데이터가 진짜 자산이에요. 여러분의 호텔 리츠 투자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배당 얼마나 받으셨는지, 어떤 리츠 투자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 돼요.